Greetings MMA jobbers! 안녕하세요 여러분, 세계 10격자랄 TRTF 시렉션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우스만에게 가장 힘들었다고 평가받는, 현 웰터급에서 우스만을 이길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평가받는 콜비 코빙턴이 과연 우스만 2차전에선 복수에 성공할 수 있을지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빙턴이 우들리 한 명 잡고 2년 동안 존버탈 동안 우스만은 그동안 타이틀전을 3번이나 했는데, 이걸 보면 UFC에서 어느 정도 코빙턴의 흥행력을 인정해준 것 같습니다. 아니면 코빙턴 외엔 다른 마땅한 컨텐더가 없어서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코빙턴이 리벤지 성공을 하게 된다면 2년간의 존버가 보람찼다고 느껴지겠지만, 만약 실패한다면 그만큼 마음속 공허함도 더욱더 클 거라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까? 어쨌든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알람 알람 설정까지. 알람 설정까지. 자, 일단 우스만과 코빙턴의 최근 경기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두 선수가 서로 붙었던 우스만 코빙턴 1차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 붙어서 똑같은 경기는 절대로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1차전에서 알 수 있는 점은 꽤 많지 않겠습니까? 자, 그럼 먼저 1차전에서 우스만이 유리했던 부분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이 장면을 보시면 두 선수가 반대 스탠스로 똑같은 거리에서 뒷손을 치는데, 코빙턴의 뒷손은 미스하지만 우스만의 뒷손은 적중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스만의 리치는 193cm고 코빙턴의 리치는 183cm입니다. 두 선수의 리치가 10cm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같은 거리에서 공격했을 때 우스만의 공격은 닿지만 코빙턴의 공격은 닿지 않을 수도 있어서 이 부분에서 우스만이 상당히 유리합니다. 특히 우스만의 공격이 90% 이상이 잽이나 스트레이트로 직선 위주의 공격이기 때문에 코빙턴보다 10cm나 더 긴 우스만의 리치가 정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또 우스만은 상대의 킥에 잽이나 스트레이트, 즉 직선 펀치로 카운터를 매우 잘 칩니다. 이건 코빙턴 경기, 번지 경기, 마스비달 경기에서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우스만은 코빙턴의 바디에 팁킥을 날리거나 바디샷을 날리면서 코빙턴의 주 무기인 체력을 깎는데도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코빙턴이 공격을 미스했을 때 카운터를 치면서 데미지를 주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자, 그럼 이제 코빙턴이 우스만 1차전에서 잘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빙턴은 우스만이 공격을 미스했을 때 카운터를 치면서 우스만이 살짝 그로기가 오는 상황을 몇 번 만들었습니다. 우스만이 뒷손을 날리고 미스를 했을 때 본인이 뒷손으로 카운터를 치면서 우스만이 살짝 그로기가 왔었고, 우스만이 사우스포 스탠스로 날리는 잽에 슬립하고 랩투 카운터를 치면서 우스만이 살짝 그로기가 왔었습니다. 그리고 코빙턴은 본인의 앞손인 오른손을 사용해서 우스만한테 데미지를 주기도 했었습니다. 우스만이 테이크다운 페인트를 할 때 코빙턴이 라이트 훅을 쳐서 데미지를 줬었고, 뒷손 바디샷 직후에 라이트 훅을 치면서 데미지를 줬었습니다. 또 헤드킥으로 데미지를 주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이때 데미지가 꽤 있어 보였었는데, 코빙턴이 우스만의 눈을 찌르면서 경기가 중단되면서 코빙턴은 절호의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근데 우스만 코빙턴 1차전을 보면 테크닉이나 기술적인 부분을 다 떠나서 피지컬적으로 우스만이 코빙턴보다 훨씬 앞선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스만이 리치도 10cm나 더 길고 맷집도 더 좋고, 코빙턴의 최대 강점인 체력에서도 우스만이 더 좋았습니다. 그리고 펀치력에서도 우스만이 코빙턴보다 조금 앞서는 것 같습니다. 코빙턴은 거의 매 라운드마다 우스만이 그로기가 오게 만들었지만 우스만은 결국 다 버텼고, 코빙턴은 우스만한테 5라운드에 데미지를 받았을 때 오래 버티지 못하고 무너졌습니다. 자, 이제 그 이후에 우스만과 코빙턴의 경기들을 보면 두 선수 다 발전이 있었습니다. 우스만 번지전을 보면 일단 첫 번째로 우스만의 맷집이 장난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번지의 주특기 중에 하나가 상대의 공격에 슬립하고 앞손이나 뒷손으로 카운터를 치는 건데, 이걸 맞고 낙다운을 안 당한 게 우스만 뿐입니다. 또 이전 경기들에선 볼 수 없었던 기술인 풀백 카운터를 번지를 상대로 사용했습니다. 원래 우스만은 이런 까리한 기술을 쓸만한 깜냥이 안 됐습니다. 근데 트레브 휘트먼 코치 밑에 들어가면서 이제는 이런 까리한 기술까지 쓸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번지가 킥찰 때 직선 카운터로 낙다운 시키고, 3라운드에 번지가 킥찰 때 또 잽으로 카운터 쳐서 피니시를 가져갑니다. 개인적인 여담으로 전 이 경기를 보면 만약 번지와 우스만의 내구력이 동급이었다면 번지가 이겼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즉, 우스만이 기술적으로 더 나았거나 실력이 더 뛰어났기 때문에 이겼는 게 아니라 맷집이 더 좋아서 이겼다는 겁니다. 우스만은 1라운드에 핵받다 번지한테 카운터를 맞고 몇 차례 위기가 왔었지만 재빨리 회복하고 다 버텼습니다. 하지만 번지는 2라운드에 우스만한테 풀백 카운터를 맞은 이유로 회복을 못했고 킥찰 때 카운터를 맞으면서 TKO를 당했습니다.
전 당시 번즈의 피니시승을 예상했었는데 잘 흘러가던 경기를 번즈가 우스만한테 내구력 차이로 졌다는 게 참 아쉽습니다. 그래도 맷집도 파이터의 가장 중요한 자질 중에 하나니까 뭐 어쩌겠습니까. 우스만은 맷집도 타고난 거죠. 자, 이제 마스비달전을 보면 이 경기도 직선 펀치를 잘 활용해 가면서 마스비달의 킥에 카운터를 칩니다. 결국엔 마스비달이 체크랩 투 카운터를 노릴 때 우스만이 뒷손이 역카운터로 먼저 들어가게 되면서 KO를 얻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스만이 핵봤다라고 주장하는 MMA 잡버스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또 개몽 들어갑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하빈 말만 믿고 저스틴 게이츠를 라이트급 빠따 원탑으로 추앙하는 MMA 잡버스들을 위해서 게이츠가 라이트급 빠따 원탑이 아니라고 개몽하는 영상을 만들었는데 어떻게 다들 개몽 잘 당했습니까? 자, 어쨌든 우스만은 핵봤다 아닙니다. 우스만이 요즘 KO가 좀 자주 나오는 건 과거보다 타격 스킬이 좋아졌기 때문이고 카운터성 펀치가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핵봤다들은 타격 스킬이 딱히 없어도 그냥 휘두르기만 해도 KO가 나오고 커리어 내내 KO승이 꾸준히 많아야 핵봤다로 볼 수 있습니다. 우스만이 UFC에서 KO 시킨 건 과거 유리턱 서지오 모라에스, 5라운드 난타전 끝에 코빙턴, 카운터 펀치로 인한 번즈, 그리고 역카운터 펀치로 인한 마스비달 뿐입니다. 우스만이 현재는 타격이 정말 깔끔하고 카운터도 정말 잘 칩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KO승이 좀 있다고 갑자기 우스만이 핵봤다다? 이건 무식함의 극치입니다. 기분 나쁩니까? 불편합니까? 그럼 좀 개몽 좀 당하세요. 아데사냐가 핵봤다라서 로버트 히테커 KO 시키고 코스타 KO 시켰습니까? 카운터를 너무 잘 치니까 KO가 나오는 겁니다. 5라운드 동안 마크 헌트도 KO 못 시킨 빅푸 실바를 케인 벨라스케즈가 1라운드에 KO 시켰습니다. 그럼 케인 벨라스케즈가 마크 헌트보다 주먹이 셉니까? 이런 결과만 보고 결론을 얻는 이런 단순 무식한 MMA 잡버스들을 보면 정말 답답해서 미치겠습니다. 제발 좀 생각 좀 하고 삽시다. 예? 개몽을 좀 당하세요. 알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코빙턴으로 넘어와서 우들리전에서 보여줬던 코빙턴의 타격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빙턴이 우스만 1차전 이후로 우들리 경기 외에는 한 게 없어서 우스만만큼 데이터가 많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코빙턴의 가장 큰 변화는 킥 공격입니다. 코빙턴은 우스만전에서 본인이 당했던 팁킥을 우들리를 상대로 사용하기도 했고 또 팁킥을 차는 척 하면서 헤드킥을 차는 한국에서는 브라질리언 킥으로 널리 알려진 물음표 킥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또 바디킥이랑 헤드킥도 꽤 많이 찼습니다. 코빙턴은 우스만전에서도 사용했듯이 왼손 뒷손 직후에 라이트훅을 날리면서 상대가 예상치 못한 공격을 꽂았습니다. 코빙턴도 우스만과 마찬가지로 캠프를 옮겨서 코치가 바뀌었는데 타격이 크게 많이 바뀌었다기보단 좀 더 빠르고 깔끔하게 바뀐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타격 외에 레슬링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면 1차전에선 우스만이랑 코빙턴이 레슬링 공방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두 선수 간의 레슬링이 누가 더 센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스만이랑 코빙턴의 공통 상대인 우들리랑 두 선수가 붙었던 경기들을 보면 오펜스 레슬링은 우스만이 코빙턴보다 훨씬 강력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스만은 진짜 말 그대로 우들리를 집어 던지면서 갖고 노는 식으로 레슬링 참교육을 시켰지만 코빙턴의 테이크다운은 우들리가 많이 막아냈고 오히려 코빙턴이 우들리한테 넘어가는 모습도 나왔습니다. 자, 하지만 마이아전에서 우스만은 마이아의 테이크다운을 정말 힘겹게 막아냈지만 코빙턴은 정말 쉽게 막아내면서 어쩌면 테이크다운 디펜스는 코빙턴이 나을 수도 있다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과연 우스만과 코빙턴이 실제로 레슬링 싸움을 했을 때 누가 이길지는 실제로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까? 보통 레슬러들끼리 싸우면 타격전으로 경기가 흘러가는 경우가 정말 많은데 두 선수의 레슬링 공방을 보는 것도 꽤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두 선수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는데 결론적으로는 전 우스만이 또 이길 것 같습니다. 마티알티! 너 코빙턴이 인터뷰하기로 해놓고 안 해서 삐졌냐? 남자가 왜 이렇게 쪼잔하냐? 너가 코빙턴이면 너 같은 세계 10격자한테 인터뷰해주겠냐? 코빙턴이 인터뷰하기로 해놓고 안 한 게 작년 7월 30일입니다. 1년도 훨씬 지났습니다. 마티알티, 날짜까지 생생히 기억하누. 아직 상처 덜 아물었누. 눈물 나겠누. 빨간 모자는 아직 안 버리고 가지고 있누. 자, 어쨌든 전 이번엔 우스만이 냉정하게 4라운드 내로 TKO승을 따낼 것 같습니다. 코빙턴은 뒷손을 날릴 때 미스를 하고 뒷손 회수가 느린 장면을 우스만 1차전이나 우들리전을 보면 꽤 많이 포착할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엔 우스만이 코빙턴의 이런 빈틈에 계속해서 카운터를 꽂을 것 같습니다.
또 번즈전에서 보여준 풀백 카운터를 사용해서 코빙턴에게 데미지를 준다거나 코빙턴이 레그킥, 바디킥, 헤드킥을 찰 때 카운터를 쳐서 데미지를 줄 것 같습니다. 우스만이 예전보다 타격 정확도나 카운트 스킬이 훨씬 좋아졌기 때문에 이번엔 코빙턴이 오래 못 버틸 것 같습니다. 현재 우스만의 타격 실력은 제가 봤을 때 마스비다를 상대로 MMA가 아닌 순수 타격전에서도 이길 거라고 보기 때문에 현재 코빙턴의 타격 실력과 화력으로 현재 우스만을 이기기는 역부족으로 보입니다. 물론 코빙턴이 이기는 그림도 보이긴 합니다. 우스만은 직선 위주의 펀치만 거의 사용하기 때문에 코빙턴이 그걸 슬립하고 카운터를 많이 꽂는다면 어쩌면 KO 승도 불가능하진 않아 보입니다. 또 뒷손 직후에 빠르게 나오는 라이트훅으로 데미지를 줄 수도 있고 바디를 차는 척하면서 예상치 못한 헤드킥을 차서 큰 데미지를 줄 수도 있습니다. 또 이젠 더 이상 적수가 없다고 평가받는 선수가 갑자기 질 수도 있는 게 MMA이기 때문에 어쩌면 코빙턴의 업셋 승리도 가능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피지컬이 더 우월한 우스만이 결국엔 승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까? 이번 영상에선 우스만 코빙턴 2차전에 대해서 분석해봤는데 다음 영상에선 코빙턴이 우스만한테 2차전까지 지게 된다면 어떻게 될지 코빙턴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영상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But you are good. Legendary Polish Power Korean power also.